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해운대구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장으로 의사로 일하고 있는 신승권이라고 합니다. 약간 아프셨지만 큰 문제는 없으셨으면 두 번째로 의사에 보려고 하셨을 겁니다. 보건소에서 일하시면 요즘 한창 바쁘실 때 아닙니까? 저 지금 코로나에다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바쁜 중입니다. 그 근무한 지가 한 얼마나 되셨습니까, 보건소에서? 근무한 지는 2018년도부터 일해서 지금 이제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어릴 때부터 의사가 꿈이셨습니까? 어릴 적에는 제가 사실은 선천성 심장병으로 학창 시절에 3번의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3번이나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선생님이라고 하면 학교 선생님보다는 의사 선생님을 가장 먼저 떠올렸었고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병원에 오가면서 의사가 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좀 심장이 좀 안 좋으셨던 겁니까? 예, 태어났을 때 이제 대동맥이라고 해서 심장에서 바로 나오는 제일 큰 동맥이 있는데 그게 좀 좁아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심장 안쪽에 판막이 있어요. 이렇게 예. 피를 한쪽으로 가게끔 하는 판막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또 좀 좁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좀 받았습니다. 몇 살 때 처음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3살 때 처음 받았어요. 3살 때요? 예, 제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러면 3살 때 받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이게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 좀 큰 수술이지 않습니까? 심장 수술이라는 게. 그렇죠. 작은 수술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이죠. 이게 지금 보니까 3살 때 수술하시고 초등학교 4학년 때 하시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판막, 그걸 인공 판막으로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관리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을 돌이켜 보면 어떤 일이 좀 많이 힘드셨는지 좀 여쭤본다면요. 제 치료를 받는 과정은 부모님이 제일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본인으로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병원을 오가는 것도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 아픈 거를 티내지 않고 보통 이런 생활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제일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초등학교 때 체력장 같은 거를 할 때도 저는 이제 오래 달리기를 꼭 하고 싶어서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선생님이 제가 달리고 있는 걸 보고서 더 이렇게 배려해 준다는 그렇죠. 그런 뜻을 갖고 좀 쉬어라. 너는 그만해도 돼. 나 안 해도 돼. 라고 했을 때 또 사실은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하게 놔두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사람을 위한다 해서 맞습니다. 하는 예. 이야기고 배려일 순 있으나 네. 그것이 본인이 원하지 않았을 때는 네. 이건 배려가 아니라 네. 그 사람을 좀 배제하는 게 된다라는 그렇죠. 예. 아픈 사람들도 결국은 원하는 거는 똑같은 삶을,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 그렇죠. 예. 평범함이 제일 바라는 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참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또 선생님 입장에서는 혹시나 그렇죠. 혹시나 그렇잖아요. 학생을 또 보호해야 될 또 의무가 있으니까. 아니 학창 시절에 좀 기억에 남는 일 중에 마라톤을 하신 적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고등학교 때 1학년 때였습니다. 3번째 수술을 받고 그 이듬해 제가 다닌 고등학교가 거창고등학교라는 곳인데 3월에서 4월 넘어갈 즈음에서 봄예술제를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마라톤을 해요. 그래서 수술 받고 지금 한 반년도 안 됐을 때죠. 반년도 안 됐을 때인데 전 꼭 해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남들하고 다른 게 아니다. 나도 갔다. 어떻게 되든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결심을 했고 진료를 받으러 가서 제 심장을 봐주시는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해도 되겠냐? 괜찮으냐? 저 마라톤. 네. 절대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러고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나왔지만 그때 이미 저는
할 생각을 붙였죠. 근데 이거 이거 사실 근데 선생님께서도 좀 하지 말라는 거 그래도 이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의사가 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런 환자분들이 참 약간 야속할 때가 있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반대의 입장인 경우에 마라톤 당일이 됐어요. 이제 혹시라도 들킬까봐 선생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할까봐 대열에 가장 뒤에 가서 조용히 눈에 안 띄게 그렇게 마라톤을 하지 했던 말라고 적이- 할까봐. 그렇죠. 그게 제일 걱정이 됐었던 부분이죠. 어땠습니까 이게? 학교가 지대가 되게 높아요. 언덕 위에 있는 학교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비탈길을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이렇게 한동안 가다 보니까 약간 가슴이 조이는 그런 통증이 오더라고요. 가슴이 조이는 그런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막 가족 생각도 나고 부모님 동생 생각도 나고 해서 사실 약간 좀 겁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속도를 줄이고 뛰다 걷다 이렇게 하다가 반환점을 돌고 나서 올 때 다시 한번 이런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때는 막 학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차량도 와서 태워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럼 제가 뛰지는 않을 테니까 걸어서라도 완주를 하겠다. 난 완주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지켜보시고 그렇게 완주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수술을 받았었고 심장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해주는 대상이었었어요. 잘해라, 힘내라 이런 대상이었었는데 반환점을 돌 때는 앞서 갔던 사람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화이팅을 외쳐줍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저도 반환점을 돌 때 뒤에 따라오는 친구들한테 화이팅을 외쳐줬겠죠. 그 순간 저도 남한테 뭔가 응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뭉클하네요. 네. 선생님께서 결정적으로 의사가 돼야겠다라고 좀 생각한 계기가 있다고요? 네,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세 번째 수술을 받으려고 입원을 했었을 때요. 아버지는 옆에 환자 보호자용 침대에서 누워 계시고 저는 2시, 한 3시 이 정도까지 잠이 안 와요.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슴을 여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잠이 안 오고 창문 밖을 보니까 맞은편 건물에 근데 그 시간까지 불이 안 꺼지는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뭔가라고 이제 옆에 있는 아버지 깨워서 여쭤보니까 그거 저기 의학도서관이라고 의대생들이나 의사들이 공부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저와 다른 세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은 환자로서 병실의 침대에 앉아서 저 의학도서관을 바라보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도 저 의학도서관에서 환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봐야겠다. 그게 아마 제가 의사가 되기로 가장 처음 마음을 먹었던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기억이 드네요. 네. 전해졌어요. 네. 보통 두 번째 때는 좀 경미하긴 하는데 그래도 타이밍을 준비해 주셨다가 필요하시면 되시고요. 의사가 되고 나서의 그 기쁨은 진짜 이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는데요. 어땠습니까? 제가 정말 꿈꿔왔던 순간이 있었어요. 지금은 은퇴하신 교수님이신데요. 제 주치의를 거의 그때까지 20년 넘게 봐주셨던 교수님이세요. 그분한테 제가 의사가 됐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 꿈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선천성 심장병으로 치료를 받기 때문에 그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어린이 병원, 소아과를 계속 다녀야 됩니다. 진료실 안에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2~3명의 어린이들이 같이 안에 있어요. 이 아이들이 내가 의사가 된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 진료실을 거쳐갔던 어떤 같은 환자가 의사가 됐다라는 이 소식을 꼭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말씀드리면서도 교수님 제가 의사가 됐습니다 라고 크게 외쳤고 그때 막 뒤에서 약간 눈빛이 반짝반짝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아, 근데 멋지시네요. 힘든 일이 예상치 못하게 다가왔듯이 또 좋은 일은 언제든지 예상치 못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으로 미래를 재단하지 말자,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진료실에 와가지고 직접 저 의사가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딱 드렸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웠죠. 그리고 고생은 또 오죽했겠나.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고 또 기회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다 자세히 얘기는 하지만 의사를 하게 되면은 더군다나 신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신세진 게 많고 또 총명하고 한 사람이니까 스스로 깨우칠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저런 사람하고 같이 이 한순간에 한 자리에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도 오히려 내가 자랑스럽고 복되고 스스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근무하시는 거 지금 보건소예요. 그러니까 계속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 보통 이제 개원들을 많이 하시지 그렇죠. 그렇죠. 않습니까? 병원도. 네. 근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하시는 이유가 저는 그러니까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거를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의 수술을 받아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자체가 이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내가 태어났다면 과연 제가 다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자랐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제가 뭔가 받은 게 있으면 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연장선에서 공직에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병원을 개업하거나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훨씬 더 수입은 또 많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보건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아내하고 상담을 했었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공직에 들어가고 싶고 그 중에서도 그냥 가장 이렇게 주민들하고 호흡할 수 있는 보건소를 하고 싶다. 지망한다 말을 했고 흔쾌히 뜻을 밀어줘서 이날 때까지 또 공직에 몸을 담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그 마라톤 바로 뛰기 직전에 본인이에요. 예. 선생님, 마라톤을 뛰어도 될까요? 라고 한다면 그 당시 나에게 지금 의사인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뛰라고 할 것 같아요. 예. 제가 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 선천성 심장병 한우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흉부외과, 서청성형외과 교수님들이 아이들이 심장병이 있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위축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심장병이 있는 저의 과거의 모습을 갖고 있는 아이들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산을 오르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계단이다. 여기 경사까지 올라가야 하나요? 아니, 기가 엉클이. 우리 애를 몇 살 때부터 샀는지 알아요? 네, 3살부터 산 갔어요. 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가 산을 같이 가자고 했을까요? 몸 건강해지고. 알고 있네요. 산에 다니면 처음에는 아이가 너무 잘 다니니까 화이팅 해주시는 분들 계신데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 저희 티셔츠를 보면은 심장병 환우회가 써 있거든요. 그러면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심장병 써 있는데 아이가 저렇게 잘 다니네. 그러니까 저희 취지가 그거예요. 지금 흉부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할 때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했죠. 왜냐하면 그런 거에 대한 그게 기준이 없거든요. 심장병 수술한 애들이 운동해도 되는지. 근데 그전에 무조건 하지 마라 그랬어요. 고민이 많았죠. 근데 이제 의사라는 게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병을 가진 사람을 치료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수술을 했다고 끝이 아니라 심장병 수술하고 난 다음에 건강한 사회인에 가서 사회에 기여하고 직장 생활해도 되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환자 보호자랑 환자가 스스로 이제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산에 오를 때도 힘든 순간이 딱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이걸 이겨내면 한 개 더 성장할 수 있겠지, 더 커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왜 한해 가자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을 이제 유산시키려고 하는 어머니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커서 잘 운동도 하고 잘 다닐 수 있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이 동행해 주시는 부모님한테 어떤 말을 조금 하고 싶으세요? 오히려 이 병을 갖고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병이 없었으면은 저런 인연도 없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좀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축구 선수가 하고 싶었는데 이것 때문에 못 시켜가지고. 체육 선생님 막 이런 쪽으로 이제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병이 있어도 체육적으로 정말 잘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의사가 되던 날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고. 네. 승원아, 그 의사, 판사, 검사처럼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있지 않느냐? 그 직업의 공통점이 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의사, 그래서 판사, 검사. 네. 누군가의 고통이 그 직업의 존재의 이유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지낸 건, 저도 잊고 지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직업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거죠. 또 뭐 하나 없습니까? 어떤 본인의 어떤 조셉은, 조셉은 이런 얘기를 이제 언젠가 동생들이 모으면은 방송되기 전에 제가 다 네, 그냥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때가 이제 99년도 이쯤이었습니다. 의대에 들어간 직후였었어요. 서울역에 갔는데 거기에 노숙인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옆에 헌혈버스가 있었고 이제 빵하고 우유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멀찌감치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저분들이 불쌍해 보이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분들이 저 빵 먹으려고 헌혈한 것 때문에 네가 살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훌륭한 의사가 돼서 사람들 살리는 멋진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미 많이 받고 있었고 어떤 면에서 그 받은 거를 돌려주기에도 빠듯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좋습니다. 우리 공통 질문 한번 좀 드려볼까요, 우리 조셉? 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나를 일으켜준 누군가의 한마디가 있습니까? 어떤 말이라기보다는 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이을승의 굳셀 건, 건강하다 할 때 그 건인데요. 태어났을 때 워낙 이제 많이 아프고 살 수 있을까 없을까도 모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 사람만 다오라는 뜻으로 승건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돼서 다른 사람의 건강을 이어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엔 그 강연 백도씨 같은데 지금 이거 나오셔야 되는데 이거 강연을 하셔야. 혹시 요거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이 있어 아름다운 게 있다면 뭐가 끝이 있어 아름다운 거. 이게 있을까? 끝났으면 하는 건 코로나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정말 이 코로나가 그 여행업 쪽에 계신 분들은 수많은 병들을 받잖아요. 뭐 메르스, 네. 뭐 사드, 사스. 네. 못 배워서 진짜 기본 교육을 잘못 받았어요. 남들 공부할 때 안 했어요. 왜 선생님한테 왜 그래요? 미치겠어요 진짜. 사실은 어제도 아까도 뭐 좋은 얘기할 때 세렌디피티라고 있잖아요. 세렌디피티. 그게 생각나서 계속 세렌디티가 생각이 나요.